우리는 일상 속에서 평범함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그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지영 작가는 자연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이를 작품에 담아내는 도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의 평온함을 어떻게 하면 도자기에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도예가 이지영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공예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워온 작가가 도예에 빠지게 된 계기는 우울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큰아이랑 3살 터울인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육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자기 공방을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언니들하고 흙을 만지면서 작업을 같이 하면서 삶이 차츰 좋아지더라고요. 그 시기에 제가 무언가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는 그걸 즐겁다고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흙을 만지면서 작업하는 그 시간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흙의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다루는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고 흙을 만지며 느끼는 즐거움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작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연에서 용감을 얻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자연 속에서도 그가 발견한 자연의 특별함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아요. 제게 자연은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 같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연은 언제나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런 자연을 저는 도자기에 담고 싶고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선, 색감, 질감은 그의 도자기에 녹아들어 그 속에서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의 흐름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죠. 저에게 있어서 자연은 저를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자연은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연의 풍경이나 선들을 저희 작품에 스며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방울이나 자연의 요소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은 흰색과 파란색을 주요 색조로 하고 있는데요. 물과 하늘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색상 배합은 평온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자연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평온함을 도자기에 담는 정형 과정은 섬세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각 단계는 흙의 성질과 물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와서 자연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근데 자연 속에서 함께함이 제가 스스로를 편안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임을 점점 더 느끼게 되면서 소중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할 게 없는 자연이지만 그 특별함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을 찾아내는 거, 그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과 함께 있어서 자연을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꼭 자연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찾는다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평온을 위한 제 마음 알아차림?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것에 꽂히거나 하면 그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이든 뭐 생물이든 그런 게 그때그때 저한테 꽂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주제가 물방울이었는데요.
딱 이렇게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얼마 지나지 않은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스미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흥이 됐어요. 그 물방울들이 모두 다 어디로 스며서 어떻게 흘러갈까? 메마른 땅에 생명을 피워내는 그 물방울의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고민을 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구상이 끝나면 물레를 이용해서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건조를 후에 이제 국각기를 1차 정형을 하는데요. 그런 후에 이제 제가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위치하는 선이나 이런 면들을 이제 표시를 해서 스케치를 한 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깎는 조각 기법을 이용해서 조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조각을 다 완성한 후에는 한 80% 정도 건조 후에 그 다음에 헤라나 뭐 이런 다양한 사포들을 가지고 면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벌과 시유 그리고 이제 재벌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아이템에 따라서 저는 무유시유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무유시유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흙의 물성이 따라서 좀 거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고운 사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면을 다듬는 그런 좀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예요. 100%의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패 속에서 한 가지는 꼭 배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모든 점은 결국엔 선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이런 실패 속에서의 배움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큰 배움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의 부드러움과 유연성, 그리고 뜨거운 불을 견디며 강한 도자기로 변하는 과정은 마치 처음 도자공예를 시작했던 작가를 닮은 듯합니다. 도예가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런 다른 제가 했던 공예들과는 달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자질이 완성 후에도 비슷한 결이지만 도예는 전혀 다르거든요. 도예는 뜨거운 불을 이겨내서 갖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에 대한 매력으로 그걸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각보를 이제 틈틈이 하고 있어요. 조각보 기법도 마찬가지로 작은 면들, 작은 이런 단위들을 하나하나 조각해서 이어붙이는, 그래서 하나의 큰 조각보나 가리개 등으로 이제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오롯이 뜨개질, 바느질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즐거운 작업으로, 취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도자기에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하고 응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느낌보다는 제 마음의 평온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도자기도 그렇지만 이런 바느질도 저한테는 이제 그런 평온을 위한 어떠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을 5월에 하게 됐어요. 근데 5월 하면 여름과도 약간 연계된 푸릇한 싱그러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파랑색을 한번 접목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파랑색에 대한 의미는 아까도 심해에 대한 파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파도의 바다색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시유를 할 때 저 색감을 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파도가 부서지는 그 포말 같은 느낌도 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중시유라는 기법으로 그 시유를 하게 됐어요. 보는 이로 하여금 파도를 연상해서 그리고 더 깊은 심해의 저 깊은 파랑색도 함께 좀 투영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기법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 이지영 작가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연의 평온함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작은 특별함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